안녕하세요. 코로나 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멕시코에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한국으로 들어온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입국자에게서 발견된 것이죠. 당연하게도 한국에는 원래 뮤 변이 바이러스가 없었으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거겠죠. 40개국에서 확인되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이미 꽤 퍼진 상태입니다. 뮤는 남미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남미는 남아메리카를 말합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초록색 지역이 남아메리카, 남미입니다. 남미에 콜롬비아가 있는데 아까 한국 입국자 중 한 명이었죠. 그 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나라가 남미에 있습니다. 뮤는 남미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도 확인되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뮤를 관심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듯이 WHO는 변이 바이러스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려 변이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고요. 그 한 단계 낮은 게 관심 변이입니다. 여기에 에타, 요타, 카파, 람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뮤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변이가 많죠. RNA 바이러스라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우려 변이는 4종, 관심 변이는 5종입니다. 총 9종이죠. 뮤 변이 바이러스는 2021년 1월에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는 아까 남미에 있던 국가 중 하나였죠. 그리고 국내 입국자 중 한 명도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뮤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이 무려 39%를 넘는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 퍼진 겁니다.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는 0.1%를 밑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미만큼 전 세계적으로 뮤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상태는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39개국에 퍼졌으면 상당히 퍼진 걸로 보일 수 있는데요. 뮤보다 한 단계 높은 우려 변이 중 하나인 알파는 무려 193개국, 베타는 170개국인 걸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사스코브2 바이러스는 약 3만 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포 하나 크기의 세균보다도 100배나 작은 정말 조그마한 바이러스도 약 3만 개의 뉴클레오티드로 만들어집니다. 뉴클레오티드는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RNA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DNA를 살펴보겠습니다. RNA는 한 가닥, DNA는 두 가닥입니다. DNA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산이 있고 오탄당이 있고 염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기가 있고 오탄당이 있고 인산이 있습니다. 인산, 오탄당, 염기 세 가지가 합쳐진 한 세트가 바로 뉴클레오티드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뉴클레오티드입니다. 여기 보면 염기 베이스인 A와 T가 결합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중나선 구조인 DNA의 구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뉴클레오티드가 3만 개라는 겁니다. 이게 3만 개라는 거죠. 크기가 작다고 간단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서열의 순서가 바뀐다던가 빠진다던가 추가된다던가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나면 그게 변이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눈으로만 봐도 DNA는 좀 더 안정적인데 RNA는 안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RNA는 변이가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RNA에 변이가 발생하면 전염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이가 일어나서 인간세포 수용체에 더 단단하게 결합하면 더 쉽게 감염되는 것이죠.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영국 변이 알파는 50에서 100% 전염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델타는 이런 알파보다 최대 50% 더 전염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변이가 일어날수록 전염력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렇게 WHO가 우려 변이로 지정한 변이 바이러스들은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더 잘 퍼진다는 뜻이죠. 예방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들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를 입증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의 방어력은 어떨까요? 노바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바이러스 야생형에서는 예방효율이 96.4%였다고 합니다. 화이자, 모더나와 비슷한 수준이죠. 중요한 것은 변이에 대한 예방 효율입니다. 영국 변이 알파에서는 86.3%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바백스는 야생형도 알파 변이도 잘 막아냅니다. 눈
논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자입니다. 여기에서 MBX-CoV 2373은 노바백스를 의미합니다. 매트릭스의 면역 증강제를 함께 사용하는 걸 보니 우리가 아는 그 노바백스 백신이 맞죠. 이피커시를 보니 86.3%가 맞습니다. 알파 변이에 대한 백신 이피커시가 86.3%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데요. 바로 CI의 하한값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파 변이에서는 71.3이고 B 변이에서는 73.8입니다. 약 90에서 20을 빼면 70이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노코박스를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기 때문에 다른 백신의 CI보다 참고하기가 훨씬 좋죠. 나노코박스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62.2%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식약처, WHO, FDA 모두 점추정치 50%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건 합격이었고요. 그리고 신뢰 구간 하한값을 30% 초과를 제시했습니다. 이걸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의 노바백스가 대략 20 정도 차이가 났죠. 비슷하게 계산해 본다면 62.2% 마이너스 20은 42.2%가 나옵니다. 하한값 30%보다 크죠.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노바백스 논문으로 돌아와서요. 리액터 제네시스도 살펴보면요. 마일드하다고 하죠. 그리고 트랜션하다고 합니다. 쇼타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짧게 지속된다는 거니까 잠깐 아프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SA도 실험군, 대조군 모두 비슷했다는 겁니다. 안정성은 정말 좋은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임상 논문은 간단한 논문이 아닙니다. 무려 1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임상 논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뮤 변이 바이러스가 WH로부터 관심 변이로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노바백스의 알파 변이에 대한 이피커시를 살펴봤습니다. 86.3%였죠. 델타까지는 자료를 접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확실한 건 알파 변이까지 잘 막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게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죠. 참고로 전체 백신 이피커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89.7%입니다. 이걸 변이별로 나눈 게 여기 알파 변이 86.3%, B 변이 96.4%인 겁니다. 확실히 기존의 바이러스는 잘 막아내죠. 그리고 다행히도 변이도 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도 화이자처럼 1대1 레이시오로 그룹을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 화이자도 1대1 레이시오죠. 화이자랑 다른 점은 화이자는 16세부터였는데 노바백스는 18세 이상부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신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하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노바백스도 임상 3상입니다. 화이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규모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